네, 안녕하세요. 글로벌로투스 원성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업그레이드 모델 3입니다. 테슬라 모델 3가 출시된 지가 꽤 됐죠. 이제 오랜만에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부분 변경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변화들이 더해졌습니다. 디자인의 변화도 있고요. 실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미니멀하면서 이제 소비자들의 피드백을 반영한 반가운 변화들이 좀 많이 녹아 있었는데요.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전면부 인상이 훨씬 더 깔끔해졌죠. 기존에는 약간 오리의 입 같은 이렇게 위쪽이 좀 솟아올라 있는 이런 라인들이 지나고 있었는데, 그것이 좌우를 가로지르는 형태로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거기다가 헤드램프도 좀 가는 형태, 그리고 주간 주행등도 이제 아래로 내려오면서 좀 더 전면부 인상이 깔끔해지는 인상을 받거든요. 이 디자인의 변화를 크게 가져가지 않는 테슬라의 라인업이긴 하지만 이 정도의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호감을 가질 만한 이 전면부 디자인의 변화로 좀 보여지고요. 앞쪽에 기존에는 안개등도 있었는데 그 부분도 사라진 깔끔한 하단부 범퍼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휠 사이즈는 18인치 휠이 지금 시승차에는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18인치, 19인치 타이어를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타이어에 벤투스 S1 타이어가 장착이 되는데요. 전기차 전용 타이어가 아닌 것은 조금 의외이긴 하네요. 한국 타이어에는 아이온이라는 전기차 전용 타이어 브랜드가 있죠. 최근에는 뭐 BYD에까지 탑재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전기차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전기차 전용 타이어를 사용하시는 것이 뭐 전기차의 특성에 맞는 좀 더 효율 높은 주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9인치 타이어를 장착하면은 조금 차량의 외관은 좀 더 멋있게 바뀔 수도 있겠지만, 이 효율성을 생각한다면 18인치, 그 다음에 승차감을 생각해도 18인치 타이어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차량의 측면부에서는 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컴팩트한 차체가 부각되는 이 측면부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력 성능이 기존 모델보다 조금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A필러에서 불어오는 이 들려왔던 이 풍절음을 줄이기 위해서 이 부분에 지금 보닛과 차량 측면까지 이어지는 요 라인이 아래쪽에 팬더 부분과 보닛과 만나는 요 라인을 좀 어느 정도 좀 개선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을 통해서 공기의 흐름을 좀 더 원활하게 만들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측면에 보면은 이제 에너지 소비 효율도 나오고 있는데요. 복합 연비가 5.7km/kWh로 표시가 되고 있네요. 보통 한 4점 중반대만 돼도 괜찮은 그 에너지 효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상당히 좋은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량의 후면부로 가보면 리어램프의 디자인도 바뀌었고, 특히나 이제 트렁크 도어와 일체형으로 됐기 때문에 이렇게 도어를 열게 되면은 같이 리어램프가 이제 올라가고요. 위로 올라간 상태에서는 이 아래쪽에 브레이크 등이나 방향지시 등 비상등이 작동을 해서 뒷차에게 알려주게 되는 거죠. 적재 공간 정말 넓습니다. 600리터의 사이즈라고 하는데요. 뭐 입구도 넓긴 하지만 이 안쪽의 깊이도 굉장히 깊기 때문에 차량의 크기에 비해서 정말 많은 짐을 수납할 수가 있습니다. 여행용 캐리어가 한 3개, 4개까지도 들어갈 것 같아요. 독특한 이 트렁크 도어 구조를 가지고 있는 모습도 눈에 띄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래쪽에 리어 범퍼 하단의 디자인도 변경이 되면서 공기 흐름을 좀 더 원활하게 만드는 요소들로 보여집니다. 기존의 테슬라 모델 3는 확실히 좀 작은 차라는 느낌 강하게 받기도 했었는데, 이 전면부 디자인의 일부 요소들만의 변화로도 좀 동글동글한 기존의 이미지에서 좀 날렵한 이미지로 전면부 디자인을 바꾼 게 큰 이점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실내 공간 살펴보겠습니다. 실내 공간은 정말 미니멀한 특징을 좀 보여주고 있죠. 실내에는 스티어링 휠과 모니터 하나만 가장 크게 눈에 띄고요. 그 외에는 정말 최소화 물리 버튼들도 최소화한 이런 실내 공간은 모델3의 특징을 이어오고 있지만, 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더욱더 간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도어도 프레임리스 도어고요. 요 하나 보여드릴 부분이 이중접합 유리가 이번에는 좀 모두 다 1열과 2열 모두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따 뭐 주행하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실내 정숙성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변화도 있죠. 아래쪽에 이렇게 3스포크 형태가 조금 달라진 모습도 또 보여주고 있고, 지난 모델3에서 좀 아쉬웠던 점들이 이 크락션 버튼이 스티어링 휠의 이 오른쪽에 있었다는 부분인데, 그것이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량들처럼 이제 가운데에 위치하게 됐습니다. 이런 점들은 좀 반가운 부분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달라진 부분은 이 방향지시 등이 이제 스티어링 휠의 왼쪽에 위치하게 됐습니다. 좌우 버튼이 위아래로 위치해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제 2박 2일 동안 시승을 하면서 지금도 이 방향지시 등을 켜려고 손을 이쪽에다 뒤쪽에다 까딱까딱 하는 그러한 습관이 좀 남아있긴 한데, 뭐 금방 적응이 되겠죠. 하지만 조금 더 사용자, 유저 인터페이스적인 측면에서
방향 시스템을 이렇게 좌우로 좀 분리해놨으면, 왼쪽은 이쪽에 오른쪽은 이쪽에 좀 분리해놨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것이 좀 더 직관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특별히 뭐 계기판이나, 아시는 것처럼 계기판이나 헤드업 디스플레이 존재하지 않고요.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역시 테슬라 인포테인먼트,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뭐 특징은 이제는 뭐 익숙한 부분이기도 하겠죠. 가속 모드는 컴포트와 표준, 그 다음에 스티어링 모드도 컴포트, 표준, 스포츠로 이 무게감을 좀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토파일럿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온도 조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드래그해서 온도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공조장치 메뉴들은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이쪽에 표시가 됩니다. 사실 외부 온도에 따라서 냉방이 되기도 하고 따뜻한 바람이 나오기도 하는 것처럼 이제 알아서 시스템이, 공조장치 시스템이 조작을 해주고요. 또 통풍 시트도 적용이 됐습니다. 통풍 시트, 여선 시트 모두 다 상반기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모델 3는 회생제동에 대한 단계를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원페달 드라이빙이 기본 설정인데요. 회생제동 단계를 조절할 수 있는 따로 메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아래쪽에는 이미 익숙하죠. 차량의 360도 어라운드 뷰를 볼 수 있는 이런 화면들도, 메뉴들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뭐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OTT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지금 뭐 넷플릭스, 일단 유튜브로 연결해 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테슬라의 유튜브 앱은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뭐 웹페이지, 그러니까 PC 화면에 초기 화면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최적화가 잘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큼지막한 화면으로 동영상, 유튜브 영상을 또렷하게 볼 수 있는 것 장점이 되겠죠. 한국에서는 이제 서비스가 종료되는 트위치도 메뉴가 아직까지 남아있긴 하네요. 이제 국내 서비스 종료를 앞두고 있는 트위치 채널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뭐 언제 종료될지는, 종료되면 어플이 당연히 좀 사라지겠죠.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와보면 키를 둘 수 있는 곳은 이제 이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뭐 이쪽에 놓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이 앞쪽으로 키를 두게 되면 이제 키를 인식해서 작동을 할 수가 있겠고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는 이쪽 오른쪽만 이제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넓은 수납 공간도 마련하고 있고요. 컵홀더에도 이렇게 돌기 같은 것들이 좀 추가가 되면서 컵을 잡아주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덮개도 생겼고요. 암레스트 아래쪽에는 이렇게 좀 넓은 수납 공간 마련하고 있고, 한쪽에는 C타입의 포트가 눈에 띄지 않게 있어서 있는지도 몰랐네요. 이렇게 C타입의 포트가 있고 65W의 급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휴대폰은 상당히 좀 빠르게, 전자기기를 빠르게 충전할 수도 있고, 노트북 같은 경우에 이 C타입 포트, C타입 케이블을 연결해서, 하지만 이때 케이블은 급속 충전을 지원하는 케이블을 사용하시면 이 노트북까지도 충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시트도 변경이 됐죠. 이 시트가 기존의 모델 S나 뭐 모델 Y에 적용되던 시트가 좀 적용이 됐습니다. 뭐 타공된 형태로 통풍 시트 다 적용이 되고 있고요. 승차감을 좋게 해주는 요소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시트가 변경된 부분이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실제 앉아보면 착장감도 좋고요. 예, 뭐 어깨라든지 머리, 뭐 허리 쪽을 지지해주는 부분들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기어 변속은 이제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D 모드, R 모드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디스플레이가 작동하지 않는 비상 상황에서는 이 위쪽을 길게 터치를 하면은 네, 이런 식으로 PRND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을 통해서 이제 차량 주행을 시작하거나 후진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테슬라 오너라면 꼭 알고 있어야 될 뭐 정보가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이 됐다는 건데요. 이 메뉴 중에 라이트 부분에서 이 조명 부분의 설정을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색상으로 이 실내 컬러, 특히나 이제 조수석부터 대시보드를 지나서 운전석까지 이렇게 감싸는 이 라인의 색상을 이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밝은 색상이기도 하고요. 사실 그 어두운 밤에 이 위쪽 글라스에 이 조명이 비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 안쪽에 살짝 이 높이가 낮고 깊숙하게 이 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글라스에 비치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조수석의 조명만 살짝 좀 비치고 있었거든요. 운전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2열 공간도 변화된 점이 있죠. 일단 앞쪽에 디스플레이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 디스플레이는 이제 공조장치를 조작할 수도 있고, 아래쪽에 보면은 뭐 게임 아이콘이라든지 OTT 아이콘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볼 수도 있는 화면입니다. 작은 태블릿 정도의 크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키가 170인 제가 앉으면은 무릎 공간이 한 2개 반 정도 되고요. 이 정도는 뭐 무릎 공간에 여유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머리 공간도 키가 제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살짝 이제 천장에 달락말락 하는 정도입니다. 주먹 반개 정도가 들어가고요. 아무래도 이 글라스 루프가 적용됐기 때문에 이 루프의 높이를 조금은 더 높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다
같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앞쪽에 공유장치 같은 경우에도요, 이렇게 작동시키면 바람의 방향 위아래로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고요. 게임이라든지 OTT 서비스도 이곳에서 그냥 볼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역시 화면이 작긴 하지만 어플리케이션 그대로 작동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렇게 운전석에 앉아서 뒷좌석에 2열에 앉아서 보게 되면 화면의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그리고 살짝 내려다 봐야 되기 때문에 보는 데 살짝 불편함은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어플리케이션으로 구동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쇼츠도 최적화가 잘 돼서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앞쪽에서 봤던 앰비언트 라이트가 2열까지, 2열 도어 위쪽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모델 3는 차량 크기가 그렇게 큰 차는 아니지만 이 위쪽에 글라스 루프라든지 측면 글라스가 상당히 좀 넉넉한 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열에 앉았을 때 개방감도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열 시트의 시트 각도가 조금 서 있다는 느낌을 받긴 하지만 쿠션감도 괜찮고요. 비교적 이제 앉았을 때 그렇게 크게 불편함을 느낄 정도는 아닙니다. 특히나 이제 엉덩이라든지 이렇게 허벅지를 지지해주는 부분을 잘 갖추고 있고, 이 허벅지를 지지해주는 부분의 길이도 어느 정도 넉넉하기 때문에 크게 불편함은 아마 없어질 것 같아요. 어찌됐건 2열에서의 착자감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형태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아래쪽에 암레스트를 내리게 되면 이렇게 컵홀더가 이쪽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헤드레스트가 이렇게 일치형 된 모습이 조금 귀엽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역시나 2열의 글라스 루프는 끝까지 이어지면서 개방감을 높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테슬라 업그레이드 모델 3의 주행 성능 알아보겠습니다. 부분 변경된 모델 3인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올해 시승했던 이 전기차 가운데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게 이 모델 3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테슬라를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 모델 3만큼은 정말 반할만 한 것 같습니다. 아이오닉 5 부분 변경 모델보다도 이 모델 3에 좀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을 만큼 정말 매력적인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업그레이드 모델 3에 대한 주행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때 코너를 지나면서도요, 차량의 움직임이 굉장히 잘 억제된 것은 기존의 모델 3와도 그렇게 큰 틀에서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승차감이 정말 좋아졌다는 겁니다. 주파수 감응식 서스펜션이라든지 뭐 부싱도 모두 다 변경이 됐다고 하고요. 전반적으로 승차감 개선을 위한 하부의 업그레이드, 차량 하부의 업그레이드가 정말 많이 됐다는 것을 운전을 하는 순간 깨닫게 됩니다. 기존의 모델 3는 사실 그냥 테슬라의 막내 모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모습을 좀 경험했었거든요. 승차감도 지나치게 좀 단단한 느낌, 그리고 거칠다는 느낌, 그리고 전반적으로 시끄럽다는 느낌을 굉장히 좀 많이 받았었는데 모델 3는 그러한 아쉬웠던 점들을 완전히 개선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업그레이드라는 말을 왜 차명 앞에 붙였는지 알게 되는 변화인데요. 일단은 이 요철 같은 것을 지날 때도 뭐 과속 방지턱 같은 큰 요철을 지날 때는 위아래 움직임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잔진동이 심한 도로를 지나갈 때는 이러한 충격들을 최대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데 초점을 맞춰주는 이러한 서스펜션의 변화를 통해서 정말 좋은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티어링에 조향했다는 차량의 움직임도 대단히 날카롭고요. 물론 이제 모두 다 지금 표준 상태로 맞춰놓은 상태에서의 움직임 정말 깔끔합니다. 당연히 테슬라의 전기차답게 초반 가속력도 굉장히 준수하고요. 하지만 속도를 높여서 주행할 때는 어느 정도 한계가 드러나는 부분은 모델 3인 만큼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숙성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기존에는 이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굉장히 컸거든요. 보통 이제 전기차는 아래쪽에 큰 배터리 팩이 좀 위치를 하면서 어느 정도 소음을 좀 줄여주는 역할도 하긴 하는데, 차량이 조용하다 보니까 노면음이 더 부각돼서 들려오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업그레이드 모델 3는 굉장히 조용해졌고요. 실제로 차음제도 많이 덧대어지고, 특히 종종 이제 전기차에서 들려오는 이 전기차 전기 파워트레인의 소리들이 있는데요. 뭐 인버터 소리라든지 아니면 뭐 팬이 돌아가는 윙하는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가속을 하는 상황에서 좀 신경을 거슬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한 소리들조차 완전히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냥 주행하는 소리만 들리거든요. 거기다 이중 접합 유리가 이제 앞뒤 1열과 2열 모두 다 적용이 됐고, A필러의 공격성, 공기 흐름도 좀 개선이 되면서 A필러에서 들어오는 바람 소리도 이제 시속 100km 이상으로 이제 고속 주행을 하게 되면은 조금씩 들려오기 시작하지만, 뭐 일반적인 주행, 지금 속도 뭐 90km 정도의 속도로 주행하는 경우에는
거의 뭐 들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조용하게 편안하게 주행할 수가 있고요. 승차감도 좋아지고 차 안의 실내에서의 소음도 줄어들다 보니까 운전에 대한 스트레스가 더욱더 줄어들게 됩니다. 이래서 만족감이 더 커지는 것 같고요. 워낙 기존 모델은 좀 시끄럽고 단단한 하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점들이 또 부각이 되지 않고 오히려 좀 스트레스가 됐었는데, 이제는 넓은 시야각도 훨씬 더 편안하게 그리고 장점으로 다가오게 되고요. 위쪽 시야도 상당히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최고 출력을 뭐 재원상으로 표시하고 있지 않긴 하지만 이 앞쪽에 프렁크 공간 쪽에 보면은 이 공인 인증받은 표가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280마력을 조금 넘는 수치를 이 테슬라 모델 3 RW 모델은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충분한 수치죠. 일상 주행하는데 거기다가 초반 강력한 이 전기 모터의 토크는 주행하는데 굳이 이제 모델 S까지 가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경쾌하고 시원시원한 움직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초반에 제가 테슬라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러한 경험들이 이렇게 모델 3 업그레이드 모델 3를 타면서 조금은 더 옅어진 것 같고요. 이제 요즘에 테슬라 보면은 이 CEO 이슈만 없어도 정말 더 좋은 회사, 더 쭉쭉 뻗어나갈 회사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뭐 일론 머스크라는 천재가 없었다면 뭐 테슬라가 탄생하지도 않았겠죠. 어쨌든 테슬라의 최근 실적들이나 경영 방식들을 보면은 위기인 것은 맞습니다. 전기차가 전반적으로 판매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뭐 미국, 유럽, 중국에서 모두 다 지금 가격 인하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전 세계 시장에서의 고용 인원도 많이 좀 줄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실 뭐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어요. 뭐 회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위기 상황에 발빠르게 대응을 해서 지금의 위기에서 살아남고 앞으로 좀 더 우위에 서는 것이 하루라도 빠르게 정상화를 이끄는 좋은 방법이긴 하니까요. 어쨌든 뭐 지금의 상황을 떠나서 이 기존의 이전 세대의 모델 3를 타면서 뭐 단차를 걱정하고 승차감을 걱정했던 것이 정말 이제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업그레이드 모델 3는 확실한 이런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요, 테슬라 차량들은 원페달 드라이빙이 기본입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뭐 회생제동의 강도를 조절할 수 없어서 불편하다, 차량이 울컥거려서 힘들다 라는 소비자들의 반응도 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기존의 내연기관차를 만들던 회사들이 이제 만드는 전기차들을 보면 회생제동을 상당히 여러 단계로 조정할 수 있게 하고 있죠. 그러한 것들이 기존의 내연기관을 타는 소비자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설정들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전기차부터 시작한 테슬라라면 조금 다른 입장, 다른 방향성을 가질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기차를 가장 효과적으로 운전하는 방법은 회생제동을 가장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게 맞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모델 3에서 회생제동의 강도를 뭐 조절하지 않더라도 이 원페달 드라이빙만으로 이제 운전할 수 있도록 좀 어느 정도는 좀 강제하고 있는 것이 테슬라의 뭐 방향성, 성격인 것 같습니다. 시내 주행에서 가속 페달에서 뭐 한 번에 이렇게 발을 떼게 되면 울컥하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지만, 가속 페달을 부드럽게 조작하다 보면은 오히려 이렇게 원페달 드라이빙이 편하게 느껴집니다. 네, 지금까지 테슬라 업그레이드 모델 3 만나봤습니다. 정말 좋은 전기차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모델 S, 모델 Y보다 이 업그레이드 모델 3가 좀 더 좋은 상품성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 아닌가, 더 높은 완성도를 가지고 있는 전기차가 아닌가. 테슬라의 지금 현재 가장 좋은 차량은, 전기차는 업그레이드 모델 3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진작에 이렇게 차량을 만들지 못했나 라는 원망이 들 정도로 좋은 상품성을 보여준 업그레이드 모델 3 지금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저는 글로벌 오토스 원선웅이었고요. 또 다음 영상 통해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